근시가 쉽게 말하면 눈이 나쁜 거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럼 전근시는 조금 나쁜 겁니까? 실질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. 안경이 필요합니까? 필요 없죠, 이 상태에서. 필요 없어요.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 애가 0.78 봤는데 갑자기 3개월 만에 뭐 0.3밖에 못 본다. 건강은 채우고 웃으면 더 아는 나는 사다 시즌 5. 네, 저희 한국 소아청소년 근시 연구회와 함께 지금 소아청소년들의 근시에 대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저희가 그동안 근시가 뭐냐 이거를 알아봤었는데요. 오늘은 근시의 전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안과 전문의 두 분을 모셨는데요. 중앙대 광명병원 김응수 교수님,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박경아 교수님입니다. 자, 근시까지는 배웠는데 전근시는 또 뭡니까? 전체가 근시다 이런 겁니까? 전 근시라는 거는 굴절력으로 따지는데 아직까지는 근시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죠. 그 바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지만 이제 부모님이 근시가 있다거나 여러 요소 때문에 근시로 갈 가능성이 많은 그 단계, 그냥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시 직전. 예, 직전 단계.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당뇨병 전 단계 이런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, 왜냐하면 조금 고민되는 건 그 아이들이 다 근시로 갈 거냐 아니면 그 상태로 머물 거냐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. 예, 좀 지내봐야 아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 중에 부모님이 안 좋거나 그러면 갈 수 있으니 그런 아이들을 좀 이제 전 근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. 근데 근시가 쉽게 말하면 눈이 나쁜 거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럼 전근시는 조금 나쁜 겁니까? 실질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. 응? 이 아이들이 네. 안경이 필요합니까? 필요 없죠, 이 상태에서. 필요 없어요. 그럼 본인도 불편한 게 없겠네요? 없죠. 그럼 어떻게 알아요? 어떻게 알고 너는 전근시다라고 판정을 사실은 합니까? 그냥 산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가 뭐 근시 정의를 어떻게 하는가는 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, 뭐 예를 들면 0.5 마이너스 0.5디옵터부터 근시를 보겠다 하면은 뭐 마이너스 0.25, 뭐 마이너스 0.375 이런 애들이 다 전근시로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냥 보면 사실은 시력표는 다 잘 읽어내거든요. 근데 안과 의사가 굴절 검사를 해보면 이거 마이너스기가 좀 이제 생기기 시작하네. 그럼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. 아니 그러면 전근시라고 알려면 일단 그 검사를 아이가 해야 될것 같은데? 와가지고 굴절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. 병원에 안 올 거 아닙니까? 불편한 게 없으니. 안 오죠. 그건 모르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? 아니요, 와야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안과학회에서도 항상 캠페인이 정말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봐라. 사실은 성장기에는 1년도 너무 길어요. 6개월에 한 번은 사실은 체크를 하셔야 돼요. 전근시다라고 하면은 당장 뭔가 치료를 하는 건 아닌 거죠. 당뇨 전 단계 얘기 잠깐 하셨었는데 비슷한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니까 하던 대로 그대로 하자. 당뇨 될 때까지. 그럴 순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네. 또 쌀밥 먹지 마, 뭐 운동해, 뭐 살 빼.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친구들이 근시가 진행하는 이유가 사실 근거리 작업을 너무 많이 해서라서 이제 그걸 철저하게 컨트롤을 일단은 해야죠. 이제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. 아주 철저하게 해도 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생활하는 거랑 학원 생활만 해도 일단 가까이 근거리 작업이 많아서요.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진행이 너무 빨라질 게 예상이 되는 경우, 혹은 유전 인자가 강하면 또 예측이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. 그럼 일단 너 이러면은 앞으로 눈 확 나빠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뭐 한 6개월 있다가 다시 오라고 합니까? 보통은 6개월 정도로 6개월. 보고요. 이게 이제 급격히 나빠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. 한 만으로 한 6, 7, 8 이때는 확 나빠지기 때문에. 그리고 부모님들이 갑자기 그러죠. 뭐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 애가 0.78 봤는데 갑자기 3개월 만에 뭐 0.3밖에 못 본다. 깜짝 놀라서 오시고, 그런 아이들이 아까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약간 정근시 단계였다가 근시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더 아이러니한 거는 근시가 있기 전에 약간 원시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. 원시 다 빠지는 구간이 굉장히 잘 보여요. 오히려 전근시 정도 되는 애들이 시력이 갑자기 더 잘 나와요. 눈이 좋아졌다 얘가 생각하겠네요. 더 시력이 발달했구나, 뭐 1.2까지 보네. 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사실 굴절 도수 검사해보면 갑자기 뚝 떨어져요. 그래서 사실 검사가 중요합니다. 시력만으로는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. 결국에는 언제 몇 디옵터를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뭐 4살 때 한 벌써 마이너스 뭐 0.5의 정근시, 아주 약한 근시를 갖고 있으면 그 아이들은 거의 백발백중 이제 근시로 쫙 진행을 하고요.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약간 원시가 있는 아이들이 조금 안전하죠. 어쨌든 전근시 뭐 근시 제일 나쁜 게 스마트폰이다. 그리고
책 가까이서 보는 것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 또 뭐 나쁜 거 없습니까? 빛 관련도 있죠. 그러니까 결국은 야외에 나가면 여러 가지가 해결이 돼 버리는데요. 멀리 보는 데다가 이제 굉장히 밝거든요. 이제 과거에는 눈이 약간 원시로 태어났었거든요. 그래서 약간 잘 안 보이면 눈을 길어지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두운 데서 자꾸 책 보고 하면 눈 나빠진다는 게 사실이군요. 매우 사실입니다. 태블릿의 그 밝기를 최대한으로 밝게 해서 보는 거는 눈 나쁜 거 아니에요, 오히려? 사실 그게 굉장히 딜레마인 부분인데요. 눈이 참 연약한 조직이라서 근시 측면에서는 사실 밝은 게 좋거든요. 근데 빛이 너무너무 밝아서 내가 눈이 부실 정도가 되면 사실은 그건 또 눈에 해로울 수가 있어요. 망막이랑 이런 영역에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 남편이 망막 의사라 저희 애를 키울 때 되게 많이 싸웠어요. 실제로 싸웠어요. 제가 볼을 자꾸 높이면 망막 의사인 남편은 자꾸 낮춰요. 이게 망막에는 안 좋다.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합의를 본 게 있었어요. 그러면 눈이 부시지 않은 범위에서 제일 밝게 하자. 그러니까 눈이 막 부셔서 찡그리지 않는 수준의 밝기. 그래서 사실 저는 제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게 설명드려요.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저희가 이제 그래도 의학을 하는 전문가니까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죠.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런 실내에서 이런 조명이랑 500룩스 뭐 이런 언저리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스탠드를 켜놓으면 1000룩스. 근데 그런 룩스가 높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보통 흐린 날 밖에 나가면 몇 룩스인지 아세요? 그게 거의 한 5,000에서 10,000룩스 정도 돼요. 그러니까 굉장히 밝거든요. 흐린 날도 그렇게 밝아요?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내가 되게 어두운 조건이거든요. 그래서 방금 이야기 저희가 나눈 것처럼 이 핸드폰의 조명이 몇 룩스냐 사실 그거는 제 기준에서는 되게 미미한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가까이 보는 거는 좋지 않다. 그리고 어두운 거보다는 잘 보이게 해줘야 우리가 눈의 피로감을 줄이거든요. 계속 조절을 하니까 그런 거에 포커스를 저는 맞추는 편입니다. 저희 부부가 이 문제로 매일매일 의견 충돌이 있거든요. 이 집도 부부 싸움이 있어요. 저희는 뭐 안 끄는 아니지만 근데 저는 불을 켜놓고 있다가 이제부터는 그만하고 재우는 게 낫다. 남편은 처음부터 분위기를 자는 분위기 조성해서 천천히 재우는 게 낫다. 이거 가지고 맨날 싸워서 그러니까 눈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시네요. 수면을 위해서 싸우는 건. 이게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사실 저는 말씀이 많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사실 편이신 거죠? 활동 기간 때 맞습니다. 왜냐면 밝고 어두운 게 확 극명하게 다른 게 좋아요. 잘 때는 아예 어둡고 활동할 때는 아예 밝고. 근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게 제 마음에 약간 걸렸던 게 화면을 보신다고 하신 게 있어서 사실 화면을 안 보는 활동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냥 일반 활동을 밝은 데서 하다가 잘 때는 탁 불을 끄고 그냥 눈 감고 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하고요. 뭐 이런 비교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유기농 음식을 먹죠.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정말 유기농이 좋은지는 사실 체감은 잘 안 되잖아요. 먹으면서 그냥 마음에 위한.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정도의 근거라고 봐요.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느 정도 밝기가 중요하냐, 저는 그거는 큰 틀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영향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랑 다른 거예요. 저는 신경을 많이 쓰는 편하게 타입이에요. 사시고 아이의 행복도 중요하니까. 근데 이제 눈 나빠지는 거는 저는 타고난다고 보거든요. 왜냐하면 게임 많이 해도 눈 안 나빠지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건 약간 유전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너그럽게 해주시면 제 편을 됩니다. 들어주셔야 돼요. 이 영상을 보여줄 거란 말이죠. 아니라고요. 그러니까 고도근시는 아니더라도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는 하여튼 무조건 안 좋은 거다. 그렇죠. 내가 마이너스 5가 될 거를 치료로 마이너스 4로 낮췄다.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. 저는 반대예요? 마이너스 5든 마이너스 4든 똑같아요. 같은 연구회에서 나오신 거 맞습니까?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과 상담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를 따져요. 이 아이가 다 커서 라식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근시 정도로 만들자. 만약에 이제 각막이 얇으면 더 타이트하게 조절을 해야 되고, 각막이 두껍고 곡률이 나쁘지 않으면 조금 놔둬도 5디옵터 갈 아이디가 4디옵터 갔다 스트레스 온 가족이 받으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. 라식하면 되니까. 근데 이게 저희가 임계점이라고 보는 고도근시라고 하는 6디옵터, 7디옵터가 되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.
그래서 저는 근시 치료를 하는 기준은 고도 근시로 갈 아이들, 각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시가 많아지면 어려운 아이들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냥 2, 3D부터 가는 아이들은 그냥 편하게 저는 얘기합니다. 자, 이 영상을 4살, 5살 아이들이 볼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네. 부모님들이 보고 이 아이의 눈 건강, 특히 이제 근시, 고도 근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요건 꼭 알아야 되겠다 싶은 것들. 좀 저희 둘이 약간 의견이 다를까봐 약간 걱정돼.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더라도 저희가 근시가 진행하는 거는 결국은 물리적으로 가까이 보기 때문이거든요. 근데 가까이 볼 때 저희가 요구되는 조절량이라는 게 그래프가 굉장히 무서워요. 아주 가까이 보면 굉장히 그 요구도가 높아지고 근시가 확 진행하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. 학생들한테 스마트폰 쓰지 말라고 하면은 전부 다 이불 속에 숨어서 하고 뭐 이러고 더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양성화 해주시라. 그래서 핸드폰은 가급적 쓰지 말고 컴퓨터를 놓고 모니터를 저 멀리 놓고 무선 마우스나 그런 걸 이용해서 최소한 한 1.5m 정도 되는 거리의 모니터를 두고 언제든 앉으면 바로 쓸 수 있게 편하게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은근히 그걸 사용을 해요. 박경화 교수님은 무조건 책이든 모니터든 최대한 조금이라도 멀리 놓고 살아야 된다. 좋은 말씀입니다. 네. 좋은 말씀이죠. 김용수 선생님 꼭 하시고 싶은 말씀.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.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.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스마트폰 많이 보고 그런 세대가 됐는데 역으로 따지면 저희가 프로게이머들이 다 실명해 있지 않잖아요. 하루 종일 가까이서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유전적인 요소가 저는 제일 강하다고 봅니다. 근데 느리게 하려고 그러면 박광환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지켜주는 게 좋고 저는 이제 반대로 요즘에 이제 안과에서 치료를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.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뭐 눈 나빠지면 안경 바꿔 이게 아니라 저희가 뭐 50% 60%를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많아졌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 그거를 들어보시고 우리 아이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 정말 치료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야 되느냐를 명확히 들어보시고 집에서는 이런 이제 부수적인 거로 가르침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, 미묘하게 뉘앙스가 다르긴 합니다만. 다르지만 어쨌든 안과 의사와 함께 이 근시 억제를 위한 개입은 필요하다. 안과 의사가 개입하는 거 그리고 선호도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네요. 그 말씀하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네. 또 알아볼 텐데요. 네. 지금까지 근시의 전 단계로 시작하여 전근시에서 우리 아이의 눈 건강 이대로 괜찮은가 100분 토론까지 네. 중앙대 광명병원 김웅수 교수님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박경화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. 두 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